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덕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을 써내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계속 기록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3,200선을 물론 잠시 있기는 하지만 넘었어요. 이렇게 기록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형님 가는데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오늘 직전 고점도 넘어섰고 800선도 이제 확실하게 깃발을 좀 꽂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꽂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정책적인 기대감을 안고서 증권 정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탈플라스틱 그리고 또 신재생 까지 해서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소외를 당했었던 2차 전지마저도 오늘은 정말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초성 힌트를 굉장히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도 초성 힌트 받았던 이 머리 같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매기를 좀 받아주고 많은 분들이 좀 웃고 계시는 기분 좋은 금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종목 진단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요청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저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보고만 계신 분들 신고해 주시고요. 또 물든동사님께서 전 비빔면 먹었어요. 점심 때.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것도 괜찮죠? 좋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에 또 이 비빔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너무 더우면 입맛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럴 때 저도 이 면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평소에는 국물 있는 요리 좀 뜨끈한 걸 많이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더우면 비빔면이 땡깁니다. 제가 정확히 이틀 전에 비빔면을 먹었어요. 예, 네. 비빔국수가 딱 땡기는 날씨죠. 그리고 또 곰님께서 오셨고요. 이상봉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후리지아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슈팅스타님 창행 잘생겨 보인다잉 이렇게. 그래요? 잘생기면 잘생겨서 잘생겨 보이는 건 뭐예요? 아니 근데 제가 눈이 예. 좀 빨개졌죠. 요즘에 자다가 일어나서 비비면 예. 눈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한쪽이 지금 약간 거의 상처가 나듯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몇 주 전이었나요? 그때 눈 비비다가 아예 거의 멍들다시피 한쪽이 진짜 한 일주 동안 아팠던 적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손을 어떻게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다가 눈 비볐는데 다음날 소위 말해서 눈탱이 맘탱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가 다 시퍼렇게 됐던 기억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눈 비비다가 저렇게 상처가 나셨지? 근데 똑같아요. 그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입니다. 눈은 어찌됐든 간에 손으로 만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예. 네, 하루빨리 또 주말 지나면은 창행 컨디션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점심 지금 드시고 계시거나 드시고 오신 분들 빨리빨리 함께 해주시고요. 예. 저희 그러면 기다려보는 동안에 오늘의 랭킹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랭킹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주제 뭘까요? 금리. 그렇습니다. 어제인가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랭킹을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무의식의 발현이 맞는 것 같은 게 있었던 일들 최근에. 그것도 그렇고 창행 같은 경우는 뭔가 임의용 이쪽으로 관심이 좀 있으시고 어쩌다 보니 저는 그렇게 요즘에 됐네요. 제 관심사가 저도 모르게 돈이었나 봐요. 대출을 예. 많이 받으셨나요? 대출도 네네. 요즘에 입사해서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금리 과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돈을 더 많이 줄까? 네. 어떤 주식에 넣어놓으면 수익을 많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랭킹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보시죠. 네. 전 세계 기준금리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상식도 챙겨갈 수 있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기준금리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예.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쉽든지 어렵든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니, 제가 이건 좀 섞었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한국이나 미국은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브라질, 튀르키예?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조절을 한 겁니다. 예. 절반 좀 어렵게, 절반 좀 쉽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나라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브라질과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나라가 가장 좀 높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오늘도 볼링 연습님께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설라님은 토통님 금리빨이라고 하셨는데 금리빨이 뭐죠?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추풍령님 안녕하세요. 창호 씨와 박상정 에코데이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늘 즐겁답니다. 저희가 함께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더 됐어요. 더 됐어요? 네. 벌써 슬슬 7월이잖아요. 슬슬 이게 티켓타카 패턴이 맞아 떨어지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도 느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 네. 자, 그리고 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슈팅스타님, 오늘이 헬스케어가 바뀌는 날이라고요? 삼성전자, 웰리스, 로드맵 공개됐다. 소식 한 가지를 또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왠지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룡전기와 한전 기술도 신청 들어와 있고요. 전 으라차차님께서 네. 정말 좋아요, 케미. 싱글벙글쇼. 싱글벙글쇼. 이게 굉장히 세상에.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저 그 프로그램도 좋고 그 두 지금도 분의 하고 케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좋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나요? 그 진행자분이 바뀌시지 않았나요? 그 가장 오래 하셨던. 맞아요. 제가 요즘엔 그 라디오 잘 안 들어가지고 이거 확실히 잘 안 되네요. 알아봐야 맞아요. 될 것 여기 같습니다. 강석 김혜영 씨. 그렇죠. 행투가이드님,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전설적인 진행자분들이시죠. 저희도 주식 방송계의 싱글벙글 쇼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예. 개편될 때마다 이 PD님 바지가락을 붙잡고서는 이것만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대삼룡 구봉석 콤비까지 가는 건 너무 예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제작진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 생각이 좀 많아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예, 준호님께서 금리는 강남역 사금융이 사금융이요? 점점점. 네. 사금융 잠깐만요. 저희 요즘에 오늘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사금융까지 끌고 오시면 안 되고요. 아니, 요즘에 기준금리. 대출 부담이 엄청날 텐데 맞아요. 사금융까지 가시면 그 부담을 해결하기가 어려울걸요 아마. 예, 그래서 저희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모아주시고요.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 오늘은요 전 세계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빼놓고요. 이 빼놓고 러시아와 브라질과 튀르키예 설마 이거 다 꿰고 계시진 않겠죠? 저는 맞추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상무님이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아, 게다가 또 아무리 그래도. 이 주식 통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은 못 아니 맞추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 기준금리를 누가 다 꿰차고 있습니까? 상무님 혹시 이거 일에 정확히 아세요? 사실 지난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가 더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네. 보통 기준금리가 좀 나라가 좀 어려워야지 높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 미국 당연히 아니고 러시아, 브라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가 이 레키쇼 주제를 사전에 출연자와 토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맞닥뜨린 주제거든요. 우리 상무님 정말 침착하게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로 참고로 문제 출제자가 여기저기 함정을 파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보기를 몇 번을 제가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러시아를 1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알겠습니다. 1위 맞춘다고 뭐 상품 주는 거 아니니까 큰 그렇습니다. 의미는 없고 저희 지식에 이 한 스푼을 보탠다면은 저는 뭐 그걸로 바랄 게 없습니다. 준호님께서는요, 약간 의미인데요? 튀르키예 한 표 이렇게 보태주셨습니다. 역시 뚱인 맛은 비스무리한 듯요. 잠깐만요. 네? 준호님이 그 근거는 딱히 말씀하시지 않은 거 보니까 그냥 찍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원님은 예. 러시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한국, 미국 제외하고 다들 여기에서 뭔가 조금씩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금리 얘기도 계속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미스님께서요. LS 왜요? 이분 이 성함이 나미스. 그 이름이 남이일 것 네. 같아요. 아. 강남이, 김남이 뭐 이런 식으로. 창호스, 상정스 뭐 이렇게 그쵸. 부르는 것처럼. 예. 아. 맞으시면은 리액션 좀 해주세요. 우리 좋습니다. 나미스님. LS를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오늘은 다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신 가격이 아니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군요. 예. 지금 현재 이 종목이 18만 3,100원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주사 앞선 랠리를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윤상무님, 이 LS를 비롯해서 지주사 종목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요즘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 추세가 사실 우상향은 맞는 것 같아요. 지수만 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정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는다는 걱정은 또 안 하죠. 좀 덜 올라가거나 잠시 좀 쉬거나 뭐 그러면서 조금만 이따 살까? 조금 조정받으면 살까 하는데 어느새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또 최근 며칠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덜 올랐었던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뭐 화학 섹터나 철강 섹터 같은 종목들이 다시 밑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LS 같은 경우는 전자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던 이런 섹터들 중에 금융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가 있는데, 지주사에 이제 LS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최근에 지주사들이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잘 올라왔어요. 10만 원 정도에서부터 10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올라갔고, 20만 원 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또 뭐 10만 원대 후반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올라갔죠.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한 2달 반 정도 동안 2배 가까운 100%의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좀 쉬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다른 지주사들 더 많이 올라간 지주사들도 있죠. 좀 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여기서 꺾여서 지주사들이 다 같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악재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진 또 않습니다. 이 시장이 쉬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른 섹터 좀 쉬고 덜 올라갔던 섹터가 키를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다가 다시 원래 잘 나갔던 이 섹터들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뭐 며칠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만한 큰 리스크가 지금 대외적인 환경에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일부 좀 받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뭐 단기 매매가 아니다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주식은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날 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떨어지는 날 다음 날은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상 좀 더 높았고요. 올라가는 날 다음 날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날 그 연속성이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매수는 뭐 굉장히 당장 지금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양봉 나오는 오르는 날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S 물론이고요. 지주사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S 같은 경우도 금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이고, 지주사가 올랐었던 게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싼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LS 매수 질문이었는데요. 사는 건 좋은데 오늘이 아니라 조금 오를 때,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주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단 지주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불장에 네. 아주 강한 종목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도 한 가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매수 질문이 좀 많아요. 네. 삼천당제약도 사도 좋냐고 그러네요. 이렇게 또 질문 신청해 주셨고, 예. 얼마 전에 저희 NHN KCP 진단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슈팅스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마침 봤네요. 그리고 나미스님 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나미스님이 예. 나미는 아니고 남희라고 하시네요. 이름 이쁘세요. 예. 나미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와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시 구간대 또 랭킹쇼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또 매기가 쭉쭉 붙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투님, 고고식님, 설란님 많은 얘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진단 요청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 또 바쁘게 도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슬슬 가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종목은요. 정말 핫했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주로 골라봤습니다. 이스파 앤 김이더님. 닉네임이 좀 복잡하군요. 자, 한전기술입니다. 매수 가격이 73,500원입니다. 수익을 물론 고점 대비 이 종목이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도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근데 7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밀린 게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렇다는 맞아요. 얘기는 12만 원 보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12만 원이 계속 아른거릴 테거든요. 분명히 그럴 텐데,
자, 73,500원에 20%입니다. 요즘 주가가 안 좋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두산 에러빌리티, 대장주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나머지 종목들 원전주들이 단기간에 좀 제법 밀려 있습니다. 맞아요. 한전기술도 고점 대비 26%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전기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뚫고 위로 올라갈지 알아보죠. 상무님, 한전기술입니다. 원전주, 요거 요즘에 조정이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사실 좀 전에 지주사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조정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보면 연초로 가보면 5만 원대에서 움직였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6만 원대 움직이다가 6월 초에 대선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이것도 6만 원에서 12만 원 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30%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급등하기 전 가격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상승해 있는 그래도 여전히 수익 구간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랐던 부분들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건설주들도 원전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4월달 그리고 6월달에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원전이 나빠진 거 아닙니다. 수주 받았던 것도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 요즘 트렌드예요. 사실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요. 어떤 이 연예계에도 유행이 있는데 주식에도 유행이 있죠. 이 유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르게 오른 부분 차익 실현 좀 내놓고 쉬었다 가자라는 게 요즘 주식시장의 유행의 그런 트렌드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의 사실 좀 전에 지주사와 마찬가지의 그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졌습니다. 방산보다는 조금 덜한 속도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에 머물러 있었던 원전이 글로벌로 지금 테코를 중심으로 해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이 개인들만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횡보가 될 가능성,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이었습니다. 원전주들이 대부분 그렇죠. 단기간에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 양상이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또 한 번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전기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 계속 올려주시고요. 예.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는 사이에 랭킹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 주제는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 순서대로 줄을 세워주세요. 이겁니다. 높은 나라부터 낮은 나라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추측은 튀르키예나 러시아 이쪽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레제트 형님께서요. 예. 튀르키예를 꼽아주셨는데 그 근거가 모르면 제일 긴 거. 그래요. 원래 모르면 제일 긴 거 찍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예. 모르면 이 객관식을 찍잖아요. 모르면 4번 아닌가요? 저 사람마다 숫자가 있는 게 전 예. 모르면 2번 찍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참고로 저는 알아야지만 맞추고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랬어요. 네. 찍으면 다 틀려요. 저도 그리고 찍는 걸 싫어해서 네.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찍는 게 싫어서 공부하는 스타일. 모르는 게 싫어서. 그래서 1등은 둘 다 좀 하기 힘든 케이스. 그쵸? 짝짝짝짝짝. 자, 기준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자, 진짜 튀르키예가 1인가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나라부터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5위는요? 한국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낮다고 좋고 높다고 나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저 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뭐 한 거죠? 먼저 나왔어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금리 내리면 또 환호하고 이게 유동성으로 풀리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결됐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2.5%입니다. 이야기인즉슨 다른 나라들은 2.5보다는 다 높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벌어지면 또 이게 이거 서글퍼지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1등의 힌트를 드리자면 참고로 1등인 나라는 기준금리가
놀라지 마세요. 50%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2.5%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1억 1년 넣어놓으면은 5천만 원. 거기에 이제 세금 15% 떼고 그렇더라도 한 4천만 원. 뭐 그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물론 환율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힌트는 여기까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랑 이런 거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율도 대단하겠죠. 어마어마해요, 이 나라. 참고로.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 부근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랭킹 추호 효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연고점을 재경신한 코스피는 현재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사이닉 솔루션이 랭크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상장 닷새째 급증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13,67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와 플립을 공개했는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는 2% 강세 보이며 62,6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우리기술투자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게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서남권과 울산의 아리백 산단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밝히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 고점은 37,85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36,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UNAI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7위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는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NHN KCP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속에서 한 달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2만 원 선을 눈앞에 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조금은 윗꼬리를 달았고요. 현재도 22% 강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HBM 훈풍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 선도 올라갔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30만 6,500원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2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위에는 뱅크웨어 글로벌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뱅크웨어 글로벌 역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1,71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9,7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에코플라스틱이 올라왔는데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현재도 9% 가까운 강세에 지속되고 있고요. 12위에는 더즌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캔들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으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에 초입이라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 위치한 네이버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약세로 2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바이오가 15위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매커스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4,000원 선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17위에는 삼육물산 올라왔습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종이용기 생산 기업으로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8위에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올라왔습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신약 플랫폼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늘 기대감 속에서 38,85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19위에는 LG CNS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역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위에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연하면서 디지털뱅크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은행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뜨거운 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미국발 악재를 만나서 좀 휘청거리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그런데 또 우리 국내에서 새로운 이슈가 또 생겼죠. 알리백 산업 관련된 이슈 속에서 오늘은 또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자, 그러면 상무님, 이쪽은 어떤 전략을 갖고 갈까요? 네, 사실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남권,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 이쪽은 사실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조력 발전도 할 수 있고요. 바닷가가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 풍력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에는 문제가 있죠.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에너지가 남는데 그 남는 에너지를 서울로 보내거나요. 아니면 다른 경상도 쪽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로 보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좀 더 활성화시킨 뒤에 거기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산업단지로 기업들을 이주시키자라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보통 기업들은 인력이 풍부한 곳 그리고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 있고 싶어합니다. 특히 최근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인력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심화가 됐었죠. 이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인력 확보에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방 이전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그 어드밴티지를 전력 사용에 대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드밴티지를 좀 주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이 어려움이 그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산업단지 선정을 하고요.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이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들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이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좋은 모습들이 작년에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겠으나 이 산업단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쪽의 분위기를 좀 맞춰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아리백 산단에 영향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슬쩍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환호를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슬쩍 오지 마시고 대놓고 와주세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행투 가이드님 고길동 닮은 창호 삼촌 40춘기 빨리 지나가자 하셨는데 어디 고길동이 있습니까? 제가 닮으면 둘리를 닮았죠. 어떻게 고길동 씨를 닮습니까? 행투 가이드님 왜 이러세요? 요즘에 예민한 40춘기예요. 나름대로 40대 치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옥상으로 한번 두 분이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싸우자. 예. 자, 그리고 우리 왕방울토마토의 물음표는 뭔가요? 저게 어떤 뜻인지 많은 생각을 또 요하게 되네요. 창호 형이 오늘 밤에 중간중간 잘 깬다고 그랬더니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 진짜 걱정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그랬는데 수면을 좀 깊게 숙면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더 심해져서 보통 1시간마다 한 번씩 깹니다. 더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더위랑 상관없이 그냥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깨는데 특히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깨있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매일 잠이 모자랍니다. 그러다가 주말 되면 한 14시간 이렇게 자고. 이 얘기는 모닝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 옆에 딱 있으면 그래 잠이 잘 오지 않을까요? 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그렇습니다. 얘기였군요. GS 김님, 외로워서 점점점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요즘에 창호행 최대의 관심사.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종목 상담 갈게요. 예.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승파동님의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종목 나왔죠. 상지건설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이거 정치 테마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잖아요. 11연상을 기록했던, 저는 살면서 10연상 넘어가는 거 이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 코스닥의 닷컴 버블 때 네. 그때 새로운 기술이었나? 그런 정도 빼놓고는 이렇게 10연상을 넘겨갔던 건 아마 이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말도 안 되게 폭등했었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네. 얼마에 사셨냐면은요. 24,020원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나오실 때 제대로 못 나오셔서 아직까지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고요. 5% 정도 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분의 고민은 이겁니다. 테마주로 산 후에 대선 전 매도하고 남겨뒀습니다. 일정 부분 파셨군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고 중장기로 보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5% 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중장기적으로 빠져나오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일단은 세우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윤상무님, 이 계획대로 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네, 사실 이 추가 매수 같은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상지건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3,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10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장중 고점이긴 합니다만 56,400원까지 올라갔어요. 20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치 테마주인데 이 정치 관련 이벤트가 끝났죠.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소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기업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상지건설은 전통적인 수도권 시행 시공의 좀 강자였습니다. 고급 빌라와 고급 아파트에 대한 강자였죠. 카일룸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강남에 굉장히 좋은 서울 시내의 주요한 부분에 굉장히 고급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짓는 그런 곳이었다가 사실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건설사, 보통 1군 시공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1군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외에 시가총액 기준에서 10위권 밖의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실적도 많이 나아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지건설도 물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시행과 시공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편차는 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매출액이 23년도는 굉장히 컸어요. 1,700억. 이때는 시행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도 크게 났었는데 24년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매출액이 2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 적자도 200억 원대로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는 26년도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그리고 소형 건설사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 실적 회복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상지건설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은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정치적인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내년까지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일정 부분 매도하셨을 때 수익 나셨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물량을 조금 더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까지 길게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만회하시면서 앞서서 수익을 좀 내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네. 상지건설 오늘 또 이렇게 봤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테마로 잘못 접근하면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진단 내용 듣기 전부터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쪼록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장 분위기가 또 좋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로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강사님께서는 요즘 장세가 참 잘 맞으시나 봐요. 와. 벌써 오늘만 6종목째 전투 중이시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단타를 하루에 6개요? 이거 진짜 정신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들 걱정해 와. 주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이게 물 들어오는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럴 때 또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수익을 또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 와,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무쪼록 그렇게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네. 제발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왕관 1등을 슈팅님이 가져가셨네요. 이 무게감 대단하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I'm 리얼리님 들어오셨군요. 주린이님, 와, 오래간만이에요. 돈잠프님, 잘 지내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맥한더 부인님 오셔가지고 빼꼼 예. 해주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약간 슬쩍 예. 오셨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아이신가 아주 봐요. 대놓고 들어오시죠. 저희는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오늘도 대놓고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이종복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인데. 상, 정, 모두. 반갑습니다. 어제 초성 힌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타이밍 죽였죠. 그래서 저희가 초장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네. 찬정, 임창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설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네. 에르코스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살 관련 종목.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테마인데 오늘 이런 종목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예. 저출산 관련주 23,000원이고요. 비중 5%로 접근을 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에르코스 현재 주가는 22,400원권. 시청자님 사신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 종목도 물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윤상무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에르코스 저출산 관련된, 그러니까 영유아 식품에서 시작을 해서 고령 친화 식품, 전체적으로는 푸드테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핵심 브랜드, 이유식 관련된 브랜드들도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이런 식품들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푸드테크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 267억이었고요. 24년도 365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해외로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을 할 수 있어요. 무언가의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테마를 좀 묶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 영역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수가와 큰 차이가 안 나요. 매수가가 23,000원이고 약간 마이너스 나서 지금 22,45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특히 해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게 어찌됐든 이 에르코스도 식품 기업이거든요. 해외 진출한다. 해외 진출하는 식품 기업들,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매출액 차이는 좀 많이 나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3,000원까지는 이 지금 실적과 이익단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정도 되면 사실 4월과 5월 달에 26,000원 정도의 거래량이 좀 있었습니다. 매물을 좀 소화했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르코스 이 종목은 26,000원 수익되는 가격으로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봤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어제 이 시간에 진단 함께 해주셨던 이종복 전문가님이 깜짝 등장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초성 힌트 그 종목 사신 분들 수익 많이 내셨을 거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확실히 또 이런 부분들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어서 미스터 진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저희 랭킹쇼에도 방문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 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오. 오늘 떼주셨는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이 또 궁금해지네요.
보시네요. 네. 자, 후리지아님과 설레님, 헬링님도 오셨는데요. 헬링님, 우유빛깔 창호행. 아, 그래요. 제가 이런 건 꼭 제 어디 목소리로 있어요? 직접 읽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제 눈에 왜 안 보여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거 보여요. 선배님! 창호에. 왜 이러시나요? 벌써 약한 목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잘 봐주세요. 네. 이거 누가 봐도 우유빛깔 바로 보이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요. 이거 앞머리 한 가닥 내시면 아이돌인데 한번 그래서 내주고 싶더라고요. 아, 그건 이렇게 머리 저도 스타일을. 차마 네. 제가 못 읽었는데 그거를 읽어주시니까 몸둘 네, 바를 아임리얼님께서 네. 흑임자맛 우유? 흑임자맛 우유 맛있는데요? 잠깐만요. 리얼님, 흑임자 맛은. 네, 싸우자. 예, 제 연배가 더 많이 싸우자. 올라가야 이쪽 취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속 종목 올려주세요. 저희 남은 시간도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 랭킹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이 5위, 가장 낮은 기준금리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위 공개해보죠. 자, 4위는 바로 미국이 4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가 넘어가는데 이거 4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문제였어요. 네. 이제 1, 2, 3위가 어려우실 텐데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기준금리 레벨이 달라져서 두 자릿수로 갑니다. 와, 저는 3위부터. 살면서 두 자릿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마치 저 어릴 때 그때는 은행 이자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언뜻 기억 남는 게 무슨 파워 무슨 예금하면서 10몇 %를 줬던 그 기억이 아직 창호 있거든요. 앵커 어릴 때요? 전생이 아니고? 완전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요? 맞죠. 아주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니까 랭킹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 왜요? 리얼님께서 예. 그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치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 나왔는데 혹시 봤는지 물어보시네요. 안 봤습니다. 저는 그런 왜 봐야 프로그램 되죠? 별로 보기 싫어요. 제가 급하기 때문에 예.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공환입니다. 네. 자, 김홍호 전문가님, 오늘 기준금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은 뭐 사실 이미 나왔고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튀르키예, 이런 기준금리는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보는데요. 혹시 가장 높은 기준금리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문제는 제가 정답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예, 우리 그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전 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다 머리에 딸딸딸 외우고 다녀야죠. 아니, 그걸 다 외우신다고요? 그렇죠. 다른 건 밥을 못 먹어도 기준금리 정도는 알죠. 그러면요, 정답 맞히지 말아주세요. 토마토 질문도 얘기할까요? 전문가의 클래스. 그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저희 초성 힌트 좋아합니다, 예. 저희. 초성 힌트로 어떻게 그 좀 알려주시겠어요? 브라질이 10% 중반대고 힌트만 드릴게요. 우와. 네. 예. 그리고? 한 15%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네. 러시아가 한 20%대. 오. 예, 그 다음에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네. 터키는 그 전부터 물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40% 넘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그 네.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70% 넘었거든요. 지금도 인플레이션 지수가 70이요? 떨어지긴 했는데 예, 가장 높을 겁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금리 얘기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70 얘기 나오는데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제가 지금 와. 출제자인데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초성 힌트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답지를 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닙니다. 정말 김봉만 전문가님이 미리 찾아보신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지금 질문 드렸더니 바로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오. 여러분 뭐 네. 아직 정답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개진해 주세요. 아니, 김문만 전문가님이 확실히 데이터의 신이세요. 방송하실 때도 진짜 예.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쫙 소개해 주시잖아요. 지금- 와, 저걸 어떻게 알죠? 이종복 전문가님 게시판 등판. 난 진정 몰랐네.
박수 한번 쳐야지. 그럼요. 이야, 역시 우리 김봉만 전문가 함께 하시니까 이종호 네. 전문가님께서 아주 반갑게 등장하셔가지고 게시판 예. 지분율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 보기 좋아요. 종목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 많이 네.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좀 부탁드릴 종목이 오늘도 볼링연습님께서 신청해주신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룡전기 42,500원, 비중이 15%고요. 올라갈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재룡전기 현재 가격은요 4만 원을 약간은 하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실 중이기는 한데 뭐 엄청 큰 손실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과연 우리 시청자님 만회하실 수 있을지 김봉만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 15%면은 지금 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유를 하셨으니까 42,000원 이제 물리가격이 아니고요. 매수를 잘 하셨다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시장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계속 순환매로 움직인다는 얘기. 같은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LG엔솔, LG화가 오르면 오늘은 이제 눌림 주고 LG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칭 오르듯이 예, 그렇게 이제 분산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그 6월 달에 이제 오르고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박스가 행보인데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저점은 찍었어요. 다졌다 보고 여기 또 스토리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찬바람 불면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대북 관련주죠. 또 재련전기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처절하게 빠진 상태에서 이미 4월 달에 바닥 찍고 올리고 기술적으로는 작년 그 10월 달 저점 매물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대아태아이 뭐 좋은 사람들 이미 그 대북 관련 종목군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024년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영향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영향 받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5만 원 초반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단가를 좀 강하게 종가에서 돌파한다 그러면 올 1월 달 고점이 한 6만 원 초반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이 종목 5만 원대 초반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그리고 좀 더 들고 가신다면은 올해 1월 초에 고점 부근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와, 이 김홍만 전문가님 팬층 두터워요. 장지연님 독점. 자, 그리고 윤인자님 역시 김홍만 전문가 실력 최고입니다. 최고. 하면서 지금 팬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나르샤님, 재룡전기 물려 계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같이 또 진단이 됐군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매수 질문 오늘 많다 싶었는데 HPSP도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랭킹이 금리를 맞추는 건데 예. 워낙에 김봉만 전문가님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써주셔가지고 다들 이제 튀르키예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그런 그래요? 모습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찍기 신공을 발휘하자라고 했을 때는 판타지 기사님께서 예. 오를 때는 뭐든지 크고 강하고 세고 많은 건 미국이다. 미국이 이미 4위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항상 1위는 아니구나 싶기도 하네요. 네. 예. 이건 뭐 1위 한다고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장지현님께서 두 분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해주셨는데 늦더라도 오세요. 그렇습니다. 오시기만 하면은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립니다. 아직 30분이나 남아 예, 예.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알미얼님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어줄게. 이거 그분 사진 띄워줘야 되는 안 거 돼요, 안 아니에요? 돼요. 그분 사진 안 갑자기 됩니다. 또 그분 금리빨 빼고 다 씹어먹는 그분이 갑자기 또 안 돼, 안 돼. 떠오르는데. 그분 나오면 항상 제가 예.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은요. 네. 유튜브 주피터님의 종목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매수 가격은 32,000원. 금리 빼고 다 네. 씹어먹는 이분이 예. 이렇게.
32,000원에 10% 비중이고요. 네. 주성이답지 않게 너무 안 가네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가 3250원인데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죠. 주가가 자꾸 좀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이거 언제 가는 거야 싶을 겁니다. 지수는 자꾸만 올라가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소외감을 느끼셨겠죠. 네. 이제 갈 타이밍이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꾸만 내려가는데요. 이 하락이 멈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성도 지금 32,000원이면은 그 싼 가격의 저점에서 매수 잘 하셨습니다. 비중도 10%면 적당하고요. 근데 이거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 제가 이제 그들만의 잔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외인들이 그 하이닉스만 계속 그 끌어올리죠. 하이닉스 지분이 지금 55%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저점에서 한 100조 늘었다 그러면 이번에 한 7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 100조 딱 늘었다 저점에서 4월 저점에서 그러면 외국인들 앉아서 55조 원을 버는 거예요. 돈을.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55%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굳이 지금 막 개별주 외인들이 많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일 때 시총이 4조 달러 돌파했는데 다른 그 개별주는 좀 찌글찌글합니다. 반도체 뭐 장비 쪽도 그렇고요. 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용트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 장비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예, 이 기업이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예, 그래야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전도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이닉스보다도.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삼전이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주성 같은 경우도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 물론 지금 이제 전립선형 패턴이죠.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래 없이. 네, 그런 패턴인데 61선이 121선을 지난주에 대듯이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매도세가 많지는 않는데 그만큼 예, 좀 매수세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예요. 예? 예, 34,000원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35,000원. 예, 거기서 한번 짧게 한번 끊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이번 달까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월 후반 정도에 좀 올리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고 지금 자리가 이제 월봉의 대추세를 보게 되면 지지맥점이거든요. 예, 지지맥점. 요 트렌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신 그 시청자님께서는 적당한 가격대에서 적당한 비중만큼 매수했는데 그게 이제 수급적인 논리. 삼성전자가 좀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달 후반에 좀 올려주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34,000, 35,000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삼전이 완전 돌리는지 여부를. 아시겠죠? 일단 단기 홀딩, 반등 시에 34,000원, 35,000원 차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드렸습니다. 좀 답답함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이 내용들 잘 가만히 두시고 앞으로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금리 얘기 갑자기 1, 2, 3위로 이 랭킹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두 자릿수가 되다 보니까 다들 좀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정말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리얼님께서 금리가 45%면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45% 받냐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금이 한 15%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환율 감안하면은 고스란히 이 액면 그대로의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금리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도 그렇고 나라의 정세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하니까 금리가 그렇죠.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까지도 같이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주식시장을 보면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예.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이 경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벤님께서 네. 김봉환 전문가님 신의 한 수 방송 보고 꾸준히 모아온 오. 포스코홀딩스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고요. 좋습니다. 우림님께서도 지금 수익 감사하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림님은 그러네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 오. 좀 대형주 또 김봉환 전문가님 펀더멘털 잘 봐주시잖아요. 이들 종목 수익 극대화해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슬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정인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죠? 대한해운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840원. 이 정도 가격이면요, 바로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주가가 1,892원입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분 비중이 5%니까 일단 살짝 몸을 좀 담그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갈까요? 라는 질문. 이 얘기로 봐서는 크게 욕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챙기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대한해운 이 전망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해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운주도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 해운주도 상당히 이제 저 PBR 관련주거든요.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0.2다 그러면은 가장 지금 거래소에서 낮은 수준. 그다음에 원래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저퍼주죠. PER이 지금 한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업종 평균 퍼든이 8배인데 이것도 이제 수급적 논리입니다. 지금 HMM이 선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HMM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달까지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큰 종목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갔고, HM 같은 경우가. HM 주가 보시면 지금 고점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예, 좀 중소형 선사다 보니까 좀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변화가 좀 나오죠. 상반기 때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 고개를 좀 숙이는 그런 형태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못나이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한해운 지금 몇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6월 달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손바뀜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매집봉이다 이렇게 말드리는데 전반적으로 기업 펀더멘탈 문제 없고 시총 좀 싸고요. 상반기 때 못 올랐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해운주가 특징적으로 거의 이제 나중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은 뭐 제조업체가 아니고 물건만 운송하는 기업이잖아요. 재고가 쌓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한해운 지금 현재 가격은 매수 가격이 저도 지금 보고 있고요. 추가로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뭐 최소한 좀 끌고 가시면 한 2,500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 고점이 오른쪽 어깨 라인 2,000원에서 2,500원 라인 중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중장기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해운주가.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해운주가 움직인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물동량이. 그게 무슨 얘기죠?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유럽,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PMI가 완전히 터닝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로 보셨다 그러면 박스가 상단 2,2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중기로 저는 한 2,5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이렇게 또 해운 섹터까지 네.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아임리얼님, 장지연 안녕하세요. 장지연님, 리얼님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아주 돈독한데요. 네, 질투가 납니다. 자, 한방님,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와, 이건 진짜 네. 주식시장 보면서 거의 뭐 진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네. 그 이성적인 기준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좋은 정보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욕심이, 기대감이 아니면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이 들어갔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늘 이 평정심과 네. 이 중용의 미덕. 지금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께서도 맞아요. 조금 더 수익 내려다가 손실 봐요. 이렇게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거 있죠. 이거 얼마에 딱 팔아야지? 그리고 딱 그때 되잖아요. 그럼 더 갈 것 같죠. 왠지 더 갈 것 같잖아.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정말 웃기죠, 이거 좀. 예,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이겨내느냐, 네. 내 투자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얼마나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네. 그게 다 내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리얼님 이거 진짜 공감 100% 명언이래요. 왜요? 욕심은 당시에는 모르죠. 지나고 나서 한다는 게 문제. 맞습니다. 욕심은요, 그때는 몰라요.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많이 공감되네요. 아이고, 그래서 바보야. 그래서 이 남의 시선, 남의 의견, 이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왜요? 또 욕심이 나세요? 아니요, 제가 스스로 예. 정말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니?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종목진을 신청해 주시면은 짚어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이님께서 인구루드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화장품도 좋죠 요즘에. 네, 오늘 굉장히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해운주에 화장품, 뭐 전력설비까지 골고루인데요. 인구루드랩은 14,600원입니다. 비중이 15%고요. 지난해 6월에 꼭지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사셔서 좀 손실 보다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셨대요. 예. 지금 수익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인구루드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4,180원.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올해 들어서 우상향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 부근까지는 회복이 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봉만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욕심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적당한 것 같으세요? 진단을 좀 해주시죠. 자, 물타기 잘 하셨고요. 저는 이 기업도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기업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그 화장품 OEM 제조업체인데 선박기 나왔죠. 바닥에서 3월과 4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45% 가지고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동일하죠. 차트가. 예, 작년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거의 10만 원까지 갔다가 고점 찍고 밀 때 그때 이제 인글 우드랩도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아마 수주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해 실적이 또 작년 대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자, 이제 기술적 보시면 아까 제가 매집 손바뀜이 나왔다 이제 그런 말 들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손바뀜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반기에 못 올랐던 뭐 거래소 코스닥 소형주들이 이제 아주 불을 뿜을 예정이에요.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잉글랜드 우드랩도 이제 실적 대비 비싸지도 않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미 이제 주가 지금 바닥에 터닝 나오는 그런 시점이어서 좀 더 끌고 가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상반기 때 거의 못 올랐지 않습니까? 저점은 다지면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꽃놀이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랬을 때 지난번에 그 121선이 얼마냐면 17,000원, 18,000원 그 사이거든요. 거기서는 한번 또 이제 거래가 터질 거란 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17,000원, 18,000원 오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만 챙기시고 화장품 한 종목 정도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좋습니다. 뭐 토니몰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손바뀜이 나왔어요. 올 1분기 때. 예.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보유하셨으니까 17,000원, 8,000원 오게 되면 절반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뭐 2만 원 이상까지 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뭐 중기적으로 최소한 2만 원까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및 중기 이 기업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우드랩 살펴드렸습니다. 화장품 종목이었죠. 이대로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고 수익을 극대화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화장품 종목군 가운데서 하나 정도는 하반기까지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예. 화장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조이님께서 바로 잉글우드랩 진단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남겨주시네요. 잘 경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욕심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임리얼님께서 욕심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와. 정의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 단계를 쭉 보면서 왜 뭔가 불안하죠, 저는? 왠지 이대로 되면 이거 상승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불안해집니다. 아임리얼님의 정의로는 1단계는 주변 사람들의 주식, 코인이 일단 본전이 와 있는 게 그렇죠. 1단계래요. 지금 1단계는 지난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 싶은 분들이 네네.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들린대요. 요즘 환호 소리 좀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2단계가 지금 더 먼저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단계는요, 예. 방송에서 코스피 4천 돌파, 이런 얘기. 잠깐만요. 이게. 그리고 그때- 4단계가 크리티컬이에요. 어떤 거예요? 4단계 호떡집 아주머니가 다들 주식 안 하고 뭐들 하냐.
대박 이러면 끝난 났다. 거예요. 이러고 네. 환호한다. 그때 즈음 되면 이제 포모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희 알잖아요. 나와야죠, 네. 그때는. 그래서 사실 4단계로 따지면 지금은 아직 절반 정도도 네. 안 온 게 아닐까 약간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요. 많은 리오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시네요. 예. 아직은 좀 즐겨야 할 때다. 제대로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 긴장을 하면서 즐겨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 자, 랭킹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4위, 5위랑은 레벨이 다른 3위입니다. 네. 과연 기준금리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 와, 3위가 브라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3위가 15%입니다. 예.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준금리. 이게 3위래요. 이렇게 갑자기 높아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보통 코로나 부근 때 이 금리를 확 높였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어요. 브라질 경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일 텐데 예. 그래서 매번 거의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꼴로 금리를 높여가지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10%인데 1년 만에 네. 5%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기준금리 수치인데 이게 네. 3위입니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김봉만 전문가님 15% 정확하게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걸 어떻게 외우고 다니시죠? 1, 2위 공개 전에 네. 왠지 김무만 전문가님 이야기가 그대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뭐 잠시 뒤에 그 결과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일단 1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알아보겠습니다. 5위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신약 개발업체인 온코닉 테라피틱스 오늘 1시 부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유키즈온이 올라왔습니다. 상장 3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한다는 소식 속에서 유아동 패션 시장 1위 업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4위에 포스코퓨처엠도 새로 랭크됐습니다. 테슬라 호재 속에서 2차 전지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음극재 관련주인 포스코퓨처엠 오늘 장중에는 14만 60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7% 넘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5위에 인포바인도 올라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언 속에서 자사주 비율이 54.2%에 달하는 인포바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만 70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27%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6만 9,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형제글로벌이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형제글로벌은 장중에 6,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소폭 둔화되면서 5,695원 지나갑니다. 이어서 18위에 에코프로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테슬라 훈풍 속에서 현재도 4% 넘는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역시 2차 전지주가 오후장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4% 넘는 상승 마감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SK온이 LNF와 함께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한 LFP 배터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인 건지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도 흔들리고 고생 정말 많이 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가 급하게 올라주면서 여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반가운 이슈들, 호재들도 들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포스코퓨처엠이나 LNF, 이 양극재 대표 종목들도 아주 강한 반등이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2차 전지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반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테슬라 영향도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반등 들어온 것은 뭐 테슬라 주가 영향보다는 어제 그 미국의 엘버말 리튬 글로벌 1위 기업 주가가 8% 급등 나왔고 최근에 미국의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뭐 200%, 100%까지 오르거든요. 이미 이제 돌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부활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율주행 이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 소모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꺼버리면 거기서 자동차가 정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끈다 하더라도 계속 센서가 돌아가야 돼요. 예?
예, 365일 계속 운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빅데이터 막 정보를 막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운행 안 해도 자동차가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력 소모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로밖에 출시를 안 합니다. 테슬라하고 이제 CATL 로보택시 일단 시장 진입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부활의 신호탄이다.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용 배터리는 또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고성능 배터리를 좀 또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상당히 호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테슬라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결론은 뭐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확대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부활의 신호탄이다. 예, 라는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주위에 이제 좀 주가가 들썩거릴 만한 반등의 신호탄으로 지금 시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1,700명 와 계시고요. 많은 2차 전지 얘기 나오니까 또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얘기도 나오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저희가 또 종목도 많이들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뭐야 이건님? 초1 건강검진하러 왔는데 여긴 애들이 많네요. 이게 요즘 무슨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렇대요. 저도 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저출산인데도 이 유아 관련된 병원, 네. 소아과 가면은 줄을 그렇게 길게 서야 되고요. 병원에 지금 애들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또 강사님께서 오늘 6종목째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주변에 지인분이 이 주식 관련해서 뭐 상담을 오셨나 봐요. 물어보시다가 오히려 강사님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아유 어떡해요.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소문이 여기저기 났다고. 이게 주먹이 움직일 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수전님 반갑습니다. 출첵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주리님, 뭐야 이거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네. 진단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 이 김봉만 전문가님 2차전지 알려주셨던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시세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와 있어서 진단 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사랑님이 좀 일찍 올려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개별 재료도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현재 7%에 육박한 상승으로 13만 8,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 거의 다 왔어요. 14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매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되나요? 전문가님. 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글로벌 리튬앤 배터리 ETF. 예. 그게 이제 소재 ETF하고 셀 기업들 ETF가 사실은 이미 지난 6월 달에 작년 7월부터 이어오는 고점 추세 저항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차 전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의 종목 그다음에 아까 말드렸던 글로벌 리튬의 배터리 ETF보다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늦게 지금 움직입니다. 제가 데이터 뽑아보니까.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다? 현재 가격대부터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렸었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전에 또 어떤 데이터를 보여드렸냐면 지난달에 공매도를 제기하고 나서 즉 3월 31일 날 공매도를 제기하고 나면 그전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에도 3월 31일 날 공매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매도를 제기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하락 전환되고 그때 이제 못 올랐던 지금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서 이제 상승 전환된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3개월 조금 넘었죠? 3월 30일 날 했으니까. 차트를 딱 보니까 그죠? 그동안 주도주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0일선을 깨버렸네? 아니 지금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는데 근데 이들 기업들은 60일선을 이탈했다. 60일선 이탈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수급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60일선 장악하고 나서
반년 만에 61선을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얘는 빼지 않습니까? 아하. 김홍만 얘기한 대로 뭔가 변화가 나오는 거나 3개월 지나니까 그 전에 강했던 애들은 빠지고 근데 또 2차전지는 오늘 포스코피칭 같은 경우는 121선을 장악을 해버렸네 반대로 61선 깔고 움직이잖아. 그죠? 예,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한 번에 다 알게끔 하면은 다 돈 벌죠. 알 듯 모를 듯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털어먹고 아래에서 받아먹고 이게 바로 손바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다 포스코피칭. 요거 제 얘기 듣고 이제 유상까지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유상 받으신 물량은 지금 한 30%까지 수익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니까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시냐면 원래 단기는 이제 직전 고점 2월달 고점은 15만 원인데 워낙에 눌렀잖아요.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눌렀기 때문에 예, 그거 보고 이제 뭐 매도하기는 뭐하고 한 17만 원 라인 정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예, 그 정도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단기는 예, 단기가 아니라 준기죠. 뭐 이번 달 말 정도 본다 그러면 17만 원 전후 보시고 저는 중장기로 10%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저는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시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글로벌 리튬 배터리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ETF는 작년 10월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좀 끌고 가시면 작년 10월 고점이 포스코피칭 얼마였어요? 25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라인까지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딜지언정 한 달 반 정도 지금 느리게 움직여요. 느리게. 예, 그래서 1차는 17만 5천 원, 17만 원, 2차는 돌파 시에 22만 원, 2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보다는 좀 중기로 좀 가져가십사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보신다면은 네. 지금 약간의 좀 수익이 올까 말까 여기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시청자님이 이 견뎌내셨던 인내 시간을 좀 보상받으시기를 이렇게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포스코 그룹을 진단을 받다 보니까 네. 우왕 포스코님이 등장하셨어요.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셨죠. 자, 그렇네요.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사님은 친구분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아,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경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방산주 현대로템과 관련된 종목 진단이 좀 들어와 있군요. 네,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좀 속도감 있게 보겠습니다. 네. 마음 AI를 두 분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런 건 또 봐야죠. 예. 한방님께서는 사신 가격이 22,000원, 10%인데 저희가 앞서서 욕심 얘기했잖아요. 욕심 내셨다가 그러니까 손실 보고 계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손실은 아니고요. 한 5% 정도 우리 시청자님이 22,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21,000원권이고요. 그리고 미용님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27,000원에 사셔서 거의 뭐 지금 사신 가격 근처에서의 움직임 10% 비중, 두 분 나란히 비중은 10%예요. 그러면 마음 AI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그 AI 쪽은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무조건 저는 이제 그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한다 보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 조금 최근에 좀 찌글찌글합니다. 예? 예, 지난달까지는 강세였다가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 지금 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제 뭐 항공주 델타 항공 같은 경우 급등 나왔잖아요. 소비재 쪽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뽑고 나서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그 기대감 때 올랐잖아요. 공약 때문에 대통령. 그럼 이제 언제 갈까요? 지금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내각. 예, 내각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산자부 아주 핵심 그 부서죠. 환경부, 기후에너지부, 뭐 가기부. 예, 장관이 이제 딱 내정되고 나서 임명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AI 쪽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기대감 때 올랐고 지금 인선 중이어서 한번 누르고 이제 장관이 본격적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정책이 나올 시기는 어디다? 이번 달 넘어가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 없이 밀리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지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중기적으로 하반기까지. 그러면은 뭐 전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월봉에서 3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예, 단기다 그러면은 반등 시에 다음 주에
당분간 이 박스권에서 좀 유지할 예정이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 직전 고점 한 24,000~25,000원에서 한번 끌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24,000원, 25,000원, 하반기 중기로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 그러니까 올해 연초 고점 3만 원까지 돌파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성격에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쭉 끌고 가시면서 3자까지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진단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국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칠 시간 기준금리를 키워드로 해서 오늘의 랭킹도 같이 수다수다 해봤는데요. 네.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3위부터 레벨이 다른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브라질로 15%였는데요. 네. 1, 2위 튀르키예와 러시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1, 2위 어떻게 될지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1위는 네, 튀르키예입니다. 네. 기준금리가요 40 후반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 2.5%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예, 워낙에 이 튀르키예가 물가가 좀 높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6월에 물가 상승률이 35%였대요. 우리는 와. 이 물가가 뭐 5% 뛰었다, 2% 뛰었다 이래도 좀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은데 35%.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이 35%가 43개월 내 최저치랍니다. 최저치요? 최저치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30%, 40% 이렇게 오르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형제 나라가 참 대단한 변동을 겪어가고 있군요.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와, 예.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터키 이자. 네. 와.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20%인데 러시아는 사실은 원래는 한 10% 미만이었거든요. 네. 전쟁 치르면서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20%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봤던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오늘 상식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 여러분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셨죠?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갈까 종목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밤 8시 반부터 11시까지 무려 2시간 반 동안이나 종목 진단을 정말 대단히 챙겨드립니다. 미스터 진단 저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앵커와 이종복 전문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전화 접수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죠. 02-2181-3388번으로 방송 전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